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시승해봤습니다. 시승 모델은 하이브리드 2.5 터보 9인승 1륜 캘리그래피로 빌트인 캠2 플러스와 듀얼 와이드 선루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들어가 총 차량 가격은 6,469만원입니다. 먼저 전면부 모습, 캘리그래피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과하게 멋부리지 않은 심플한 모습입니다. 헤드램프는 백색도가 높은 풀LED로 되어 있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주황색 등으로 전멸되는 방식입니다. 대형 SUV답게 큼직한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측면부 모습은 큰 차체가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심플하게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박시하면서도 과하게 멋부리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특히 휠하우스 위쪽의 캐릭터 라인이 과하지 않은 게 단순한 인상에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도심형 SUV의 특징도 잘 살려줍니다. 타이어는 캘리그래피 전용으로 21인치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휠 디자인은 호불호 없이 무난하네요. 후면부 모습도 전체적으로 간결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헤드램프와 통일감 있는 리어램프 디자인은 큼지막한 게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머플러는 페이크 스타일인데 전체적으로 심플한 디자인을 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동식 트렁크를 열어보니 광활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3열 좌석을 전동으로 펴고 접을 수 있는데 부드럽게 세팅되고 세팅 시간도 준수한 편입니다. 3열을 모두 펼치더라도 꽤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2열 좌석도 트렁크 쪽에서 전동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 3열을 모두 폴딩하니 평탄화를 하지 않아도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키 180cm인 제가 직접 누워보니 넉넉한 길이의 공간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부 공간을 살펴봅니다. 1열 시트는 블랙 원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컬팅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나파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고 꽤 기능에 집중한 듯 실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운전석 시트 포지션도 사용자에 맞게끔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엔 현대 로고도 없이 깔끔합니다. 좌우 구성은 전형적인 현대 기아차의 구성과 동일하고요. 1열에서 느꼈던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전면 유리의 개방감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전면부 유리가 넓고 높이 빠져서 1열 운전석과 동승석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너비도 넓어 웬만한 성인 남성이 쾌적하게 운전하기에도 무리가 없고요. 도어 패널 안쪽 디자인도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크기도 큼지막해 실용적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파노라마 커브드로 되어 있었는데 차 내부가 넓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조금 작게 느껴졌습니다. 멀티미디어와 공조장치 조절부는 물리버튼과 터치버튼이 적절히 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 아래 공간은 12V 시거잭과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1열 중간 시트이자 암레스트 부분은 2개의 컵홀더와 무선 충전, 3개의 USB 포트가 위치해 있고 약간의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인승 모델은 이 암레스트를 뒤로 젖히면 앉을 수 있는 시트로 변신하는데요. 어른인 제가 앉아보니 좌우 공간도 좁고 아래쪽에 공간이 나오지 않아 탑승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10세 미만 어린이 정도라면 탑승하기에는 괜찮은 좌석이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전고가 높은 SUV라 1열 중간 시트라도 머리 공간은 확실히 쾌적한 편이네요. 조수석의 글로브 박스는 차급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편입니다. 적용되어 있던 디지털 센터 미러는 팰리세이드가 차체도 크고 긴 편이라 실질적인 운행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옵션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크기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라면 옵션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1열 천장 조명부와 조작 패널은 깔끔하게 정돈되고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는 앞쪽과 뒤쪽을 분리해서 작동시켜야 하는데요. 앞쪽은 유리까지 열리지만 뒤쪽은 열리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제 2열을 살펴보겠습니다. 1열 시트를 다소 넉넉하게 앉은 상태에서 2열 시트 위치를 가장 뒤쪽으로 뺀 상태로 앉아보니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옵니다. 2열에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도 잘 마련되어 있고 높은 정고에도 안전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견고한 손잡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열 중간 시트를 탑승용으로 세팅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이럴 경우 2열 승객은 시야가 다소 답답할 것 같습니다. 2열 중간 센터 터널의 높이도 낮은 편이라 착석하기에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살짝 올라오는 센터 터널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앉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머리 공간도 충분한 편이라 실질적인 탑승 공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2열 공간을 확인하고자 조수석 시트를 무릎이 닿을 정도까지 좁힌 상태에서 2열로 이동해 앉아봤는데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세팅하니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갈 무릎 공간이 나왔습니다. 3열까지 있는 9인승이기에 3열 공간 거주 정도 한번 살펴봅니다. 영상은 3열 시트 위치를 제일 뒤로 하고 각도도 가장 뒤로 눕혔을 때 모습입니다. 비교를 위해 2열 시트를 영상과 같이 앞쪽으로 많이 좁힌 상태에서 3열에 탑승해봤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 다리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3열 또한 전동으로 앞뒤 위치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주 편리했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도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갈 정도는 나오기에 아예 앉지 못하는 공간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비교를 위해 2열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위치시킨 상태로 세팅한 후 3열 공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과 같이 대략 이 정도 무릎 공간이 나오는데요. 직접 앉아보니 무릎 공간의 여유가 아예 없어 불편했습니다. 팰리세이드의 실질적인 3열 탑승을 위해서는 2열 공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적어도 2명 정도가 타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열이 어느 정도의 앞뒤 간격과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한가 살펴보니 생각보다 앞뒤 간격 차이도 크고 각도 차이도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형 팰리세이드의 주행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형 팰리세이드 가솔린 2.5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334마력, 46.9토크로 출력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스펙인데요. 이런 성능의 하이브리드 9인승 1륜 21인치 모델 기준으로 공차 중량은 2190kg으로 무려 2.2톤에 이르는 육중한 중량을 가진 차량입니다. 실제로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몰아보니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다소 무거운 중량에 의해 뿜뜬 느낌이 있긴 했지만 도심 속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로 여건에서도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운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행 중 하체 소음은 조금 거슬리는 편이었는데 아마도 하이브리드라 엔진 소음이 초반부터 발생하지 않기에 소음이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승한 차량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승차감은 부드럽고 노면 충격도 잘 흡수해 안락한 스타일의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딱하지 않은 승차감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만약 저라면 팰리세이드를 구매할 때 이 옵션은 가급적 넣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타고 다니는 차에 비해 전장도 길고 전폭도 넓고 덩치가 큰 편이기도 하고 디지털 룸미러의 화각도 좁은 편이라 적응은 다소 쉽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부분이기도 하고 안전주행 보조 장치들의 도움을 받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세 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노멀이나 터레인 모드, 스포츠 플러스 등보다 다채로운 모드가 없다는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시승한 차량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14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클래식 FM에서 나오는 사운드로 음량을 높이 해서 들어보니 전체적인 사운드 질감도 좋고 확실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토요일 오후 막히는 시내도로를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약 8.4km 정도의 거리를 주행한 결과 리터당 10.1km 정도의 연비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주행시간은 30분 남짓이고 나머지 30분가량은 내외부 촬영을 하며 대기 모드로 두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모델의 복합 공인 연비가 리터당 12.5km이기에 나쁘지만은 않은 효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5 터보 9인승 1륜 캘리그래피 모델에 대한 총평. 육중하고 거대한 대형 SUV이지만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 언어로 만들어져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은 외부 디자인이 인상적이고 전체적으로 실용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내부 디자인도 큰 호불호가 없어 4인 이상 가족이 타기에 좋은 패밀리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9인승 모델의 경우 1열에 성인 2명,
라이 한 명이 탈 수 있을 정도고 2열엔 충분히 3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며 3열은 조금은 불편하지만 2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에 8명 정도는 탑승 가능한 SUV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7, 9인승 미니밴인 카니발의 수요도 어느 정도 잠식할 수 있을 만한 대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예상보다 정숙하고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모델의 승차감과 육중한 무게에도 실험비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연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에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도 내연기관 모델보다 메리트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네요. 다만 외부 디자인은 단순하더라도 현대차의 플래그십 SUV로서 내부를 좀 더 고급스러운 마감이나 디테일들을 더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거기에 캘리그래피 등급의 옵션을 더하니 가격대가 6천만원 중반을 넘는다는 점은 소비자에겐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조금 더 가성비 높게 선택한다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사운드 시스템, 듀얼 와이드 선루프 같은 옵션들을 선택하지 않고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컴포트 옵션,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 정도만 넣어 5,200만원대의 등급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알칼리의 문화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